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하고는 하죠. 아마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예의는 아니죠. 하지만 그 거짓말이 선의의 거짓말이 아니거나 심각한 사기 수준의 거짓말이라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혹시 배우자나 그 가족들에게 속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전 남편과 그 가족들에게 정말 막장 그 자체인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온몸에 소름이 다 돋네요. 어디서 들어본 적도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는 기괴하고 파란만장했던 사기극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저는 선을 보고 결혼을 했어요. 제가 결혼한 게 불과 10년도 안 된 일이니까 주변에선 젊은 나이에 무슨 선을 보냐고 의아해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결혼이 급한 것도 아니고 아직 정년기 지나지도 않았는데 선까지 볼 게 뭐 있냐고. 무슨 90년대에 사냐고.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그때 왜 굳이 선까지 보면서 결혼을 하려고 했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땐 그게 정답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선을 보라고 얘기하셨고 전 엄마 말을 아주 잘 듣는 딸이었거든요. 아마 저처럼 답답하게 산 사람도 또 없을 거예요. 전 어릴 때부터 엄마가 시키는 거, 학교에서 하라는 거, 세상이 정해놓은 건 다 그대로 따르고 지키며 살아왔던 모범생이었죠. 가라는 대학도 회사도 결혼마저도 그렇게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전형적인 K장녀,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선이란 건 원래 연애 결혼이랑은 좀 다른 성질이 있잖아요. 서로 말하자면 좀 급이 맞는 사람끼리 만나 결혼을 약속하는 걸 전제로 만남을 시작하는 거니까. 시간은 학벌과 집안 배경에 집착을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저희 집안은 평범했지만 제 학력이나 직업이 자기네한테 견줄급이 된다고 생각했는지 결혼을 허락했어요. 결혼 과정엔 별 문제가 없었죠. 그렇게 결혼 후 신혼 초였습니다. 예, 너 말이다. 애는 낳을 준비 잘하고 있는 거지? 네. 뭐 준비할 게 있나요? 그냥 노력하고 있어요. 얘는 임신이라는 건 다 여자 바탕이 좋아야 되는 거야. 항시 몸가짐을 잘하고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고 건강한 걸 먹고 그래야 임신이 잘 되지. 참, 그리고 너 나중에 출산은 저기 미국 가서 해라. 네? 미국이요? 갑자기 무슨 갑자기가 아니야. 전부터 생각해온 일이지. 암튼 그렇게 알고 있어. 다짜고짜 시모가 제게 원정 출산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황당하고 생뚱맞은 소리였죠. 아니, 무슨 미국에 원정 출산을 하러 가라니요. 전 처음 듣는 소린데요, 어머님. 대옥 그 애가 얘기 안 하디? 지 외삼촌이 미국에 있다고. 내 동생이 미국서 산부인과 의사를 하고 있어. 거기 가서 출산해라. 그게 서로가 좋을 거 아니야. 산부인과 의사인 가족이 있는데 뭐하러 남한테 가서 애 낳니? 그리고 미국서 아들 낳아봐라. 군면제도 자동으로 되지 시민권자도 되지. 미국 시민권 따기가 어디 쉬운 일이야? 자동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그래 오케이. 나도 우리 애들 다 미국 가서 셋이나 낳고 온 거잖아. 그 말을 들으니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원정 출산이 합법적인 일도 아니고 사회적 지탄을 받을 일인데 뭐 이렇게 당당하게 불법적인 일을 요구하지? 싶어 혼란이 오더라고요. 전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요. 애를 미국에서 키울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키울 건데 그럼 한국에서 낳아야죠. 그리고 가족 있는 병원에 굳이 출산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오히려 더 불편할 것 같아요. 전 그냥 한국에서 낳고 싶어요. 처음엔 그렇게 거절을 했지만 시모는 포기하지 않고 저를 주기적으로 설득하며 제게 사상을 심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늘 시누이는 딸만 셋을 낳고 왔지 뭐니. 이제 나이 들고 힘들어 애 더 낳을 수도 없고. 뭐 딸도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야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집에 아들이 하나 있어야 할 거 아니냐. 너 시민권의 군면제 그거 우습게 보지 마라. 애 20살 넘어서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도 엄마가 반대해서 나를 한국에서 낳았다. 그러면 그 애가 너를 얼마나 원망하겠니?
생각을 좀 해봐라. 자기가 미국에서 살 수도 있고 군대 안 갈 수도 있었는데 엄마 때문에 다 무산됐다는 원망 듣고 살고 싶니? 그래 옳게. 원정 출산 그거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거 아니야. 양심에 찔려서 그래? 그럴 거 없어. 요즘 다 암암리에 다들 그렇게들 해. 연예인들도 몰래 다들 그러더라 뭐. 그리고 혹시 알아? 나중에 진짜 미국 가서 살게 될지? 처음엔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고수했지만 심호에도 신우이까지 합세해 원정 출산을 계속해 종용하다 보니 저도 점차 그런가 싶어져 가더라고요. 왜 제가 얘기했었죠. 전 지금까지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고분고분 따라온 타율적인 사람이었다고요. 지금 생각하면 저도 참 속 터지게 답답하지만 그땐 그게 맞겠거니 싶었던 것 같아요. 누가 시키는 대로만 살면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뒤 분간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자녀분이 있으시면 저같이 키우지 마세요. 자주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결단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어른이 되고도 한참 지나서야 뼈저리게 느끼고 비로소 그 연습을 하고 있답니다. 이야기가 조금 옆으로 샜지만 어쨌든 원정 출산을 하고 말고 이전에 일단 임신을 해야 뭘 하든 말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혼 3년 차에도 애가 계속 안 생기는 거예요. 물론 임신에 목맬 정도로 오만 방법을 다 써봤다. 이런 건 아니었지만 가임기에 맞춰서 계속 노력을 했는데도 임신이 안 되는 거였죠. 거기다 안 좋은 일은 겹쳐서 온다고 어느 날 저한테 갑상선 문제가 생긴 걸 발견한 거예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입니다. 이렇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난임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난임이요? 설마 불임은 아니겠죠? 네, 치료하고 얼마든지 아이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히려 다행인 걸 수도 있어요. 다행이라뇨? 임신이 이미 되고 나신 상태에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발견하게 되는 케이스들도 종종 있는데 그렇게 되면 초기 유산 가능성도 높아지고 태아에게 선천성 기형이 생길 확률도 높아집니다. 오히려 임신이 안 되신 게 다행이에요. 향후에 임신을 하시게 되더라도 그렇고 또 본인을 위해서라도 일단 치료부터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병원 권유대로 저는 일단 이 문제부터 고치고 나서 임신을 하기로 계획을 수정하게 됐고 그러면서 일도 휴직계를 내고 잠시 그만두게 됐어요. 갑상선이 안 좋다 보니 피로감이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조금만 움직여도 정상적일 때보다 몇십 배로 힘든 느낌이었죠. 그렇게 몸이 너무 힘들어지다 보니 집에서 요양에 집중을 하기로 한 거였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좋은 선택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몸은 쉬는데 마음은 오히려 몇 배로 더 힘들어졌거든요. 제가 요양하는 동안 남편이 옆에서 하도 잔소리를 해대서 부부싸움을 엄청 많이 한 거였죠. 남편은 별것도 아닌 일로 사람을 긁어대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별말 안 해도 자기를 무시한다면서 궁시렁거리고 트집을 잡아대는데 정말 사람 딱 미치게 하더군요. 전 진짜 너무 억울했어요. 제가 진짜 무시라도 하고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정말 전 별말 하지도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죠. 너 지금 무슨 잘난 척이야? 이게 무슨 잘난 척이야. 내가 뭐 사자성어 하나 썼다고 이러는 거야? 당신 진짜 자꾸 왜 이래? 당신이야말로 왜 이래? 날 우습게 보니까 자꾸 이러는 거 아니야. 자꾸 사람 가르치려 드는 버릇 좀 고치려고 했지? 아니, 내가 무슨 어디 듣도 보도 못한 고어를 쓴 것도 아니고 이 정도 말도 못 써? 왜 이렇게 자격지심이 심해? 당신 내가 무슨 말만 해도 이렇게 과민 반응하는 거 이제 진짜 지긋지긋해. 사람들 붙잡고 한번 물어봐. 내가 이상한 건지 당신이 이상한 건지. 뭐? 자격지심? 내가 지금 자격지심에 너한테 꼬투리 잡아서 성질 부린다 이 소리야 지금? 그래. 그럼 아니야? 매번 이런 패턴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꼬투리 잡고 저는 답답함에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었고 그럼 남편은 또 더 화내고 그렇게 지림열렬하게 흘러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너희 외삼촌 보러 가는 거 니들도 같이 가자. 걔가 환갑 아니니. 환급잔치 하는데 사람이 아무래도 북적북적해야 좋지. 저희끼리 같이요? 환갑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그 전까지 비자 받고 뭐하고 하려면 너무 일이 많을 텐데. 그런 거야 걱정할 거 없지. 티켓도 내가 알아서 끊을 거고. 비자야 뭐 니들 직업 좋겠다. 신원보장 확실하겠다. 금방 처리될 텐데 뭐. 머물 곳이면 뭐며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신경 쓸 것도 없어. 그리고 내가 아직은 무릎이 안 좋아 혼자 다니기도 힘든데 너희 시내에 있는 애들 때문에 못 간다고 하지 않니? 니들이라도 같이 가자. 시모가 저희더러 미국에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땐 아직 임신도 되지 않은 상태니 당연히 원정 출산 같은 건 전혀 해당되지 않는 일이었고요. 그럼 그럴까요? 사실 저 미국 한 번도 안 가봐서 가보고 싶긴 했는데. 그래, 해외에 가족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니들 매일 그렇게 집구석에서 싸우면 되는데 이럴 때 한번 콧바람도 쐬고 하면 환기도 되고 좋을 거야. 그렇게 남편도 연차를 내고 저와 남편 시모 이렇게 셋이 미국으로 향하게 됐죠. 그런데 미국에 갔더니 시모가 이왕 온 김에 산부인과 의사인 미국 삼촌한테 진료를 좀 받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시모의 남동생, 남편에게는 외삼촌인 이 사람을 편의상 미국 삼촌으로 계속 칭하도록 할게요. 진료를 받아보라고요? 니들이 그렇게 허구한 날이면 날마다 싸워대는 게 그게 다 애가 없어서 그런 거야. 이제 너 갑상선 치료도 받을 만큼 받았고 병원에서도 그 정도면 임신해도 별 문제 없을 거라고 했다며. 내 동생이 이 지역에서도 알아주는 명의야 명의. 미국 한번 오는 게 보통 일도 아닌데 이렇게 온 김에 한번 겸사겸사 검사도 받아보면 좋지 뭐. 안 그래? 그것까진 뭐 그럴 수 있다 싶어요. 그런데 좀 의아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 나도 여기 올 때마다 냉동 정자 얼려놨었어. 뭐? 아니 언제? 예전부터 그랬는데? 나 미국 1년에 한 번씩 왔었잖아. 그때 진료 보고 냉동 정자 얼려놨었어. 아니 나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잖아. 그걸 굳이 왜 얼려놔? 우리 나이가 그렇게 노산에 속하는 나이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얘긴 나한테 해줬어야지. 이건 당신 만나고 나서 그런 게 아니고 예전부터 하던 거야. 내 친구 중에 사고로 애를 못 갖게 된 애가 있거든. 걔 보니까 덜컥 겁이 나더라고. 살다가 무슨 일이 생겨서 불임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그 뒤로 냉동 정자를 얼려놓기로 한 거야. 결혼 후에 당신 허락 없이 시작한 게 아니고 결혼 전부터 1년에 한 번씩 오면 했던 거고. 당신한테 말 안 한 건 결혼 전부터 해오던 거라 그렇기도 하고 또 혹시라도 당신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좀 그렇더라고. 그런 거에 거부감 느끼는 여자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말하기도 뭐했고. 그래, 그건 그렇다 쳐. 근데 그거 그냥 액체 질소로 냉각시켜서 보관하는 간단한 기술이잖아. 한국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걸 왜 굳이 먼 미국까지 와서 했어? 미국에서 살 것도 아니고. 그거야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해놓는 게 좋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남자도 정자가 건강하고 튼튼할수록 좋잖아. 미리 건강한 상태에 정자 올려두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전 전혀 모르고 있던 얘기라 좀 황당하긴 했지만 결혼 전부터 해오던 거라는 설명도 있었고 뭐 남편의 말이 대체로 납득이 가기도 해서 일단 넘어가기로 했죠. 그런데 여기서 한술 더 뜬 건 시모였어요. 그건 그렇고 말이다. 너 이참에 미국서 좀 지내면서 삼촌한테 인공시술 좀 받는 거 어떻겠니? 네? 인공시술이요? 대호 씨 얼려놓은 정자를 시술하자고요? 아니 말 안 될 건 또 뭐니? 그게 뭐 큰일이라고. 저 여기 그럴 목적으로 온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장기로 있을 생각으로 온 것도 아니라 짐도 완전 단출하게 왔었다고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던 걸 이렇게 갑자기 권하시면 너무 당황스럽죠. 그게 뭐 6개월이 걸리니 1년이 걸리니. 내가 미리 생각해서 귀국 티켓도 여유 있는 날짜로 딱 끊어놨어. 전 그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시모가 가자고 해서 별 생각 없이 덥석 따라오느라 앞뒤 상황은 아무것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 시모는 이미 한국에서 오기 전부터 다 계획을 한 거였더라고요. 시모는 거부감을 보이는 저를 붙잡고 설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말이야,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이다. 너 지금 일 다니는 것도 아니니까 시간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고 치료도 할 만큼 했으니까 건강상 안 될 것도 없고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래? 안 그러니? 어머니, 그래도 전
저희 난임 원인이 제 갑상선 문제 때문이란 걸 알았으니까 굳이 인공적인 방법까지 쓰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임신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냥 좀 기다려보고 싶어요. 예, 너랑 나랑 우리 여자 대 여자로 한번 얘기해보자. 나도 같은 여자 입장에서 네 마음 왜 모르겠니? 너 요새 우리 대호 그놈이 자꾸 밖으로 도는 것 같고 마음도 못 붙이고 사는 것 같고 그래서 걱정이잖아. 아니니? 사실 그게 요즘에 제 가장 주된 걱정이었고 시모는 그 점을 알고 있었어요. 남자라는 것들이 원래 그렇다. 신혼 초에야 그저 죽고 못 살지? 근데 몇 년만 지나봐라. 그 마음이 어디 안드로메다로 가버렸는지 다 사라져. 그게 남자야. 그래서 부부 사이엔 애가 필요하다는 거고. 너도 알겠지만 남자란 족속들 그게 어디 믿을 동물이 되니? 근데 말이다. 그런 남자를 움직이게 하는 게 뭔지 아니? 바로 책임감이야. 책임감. 애가 생기면 남자들도 달라져. 가장이라는 책임감이 딱 생기지? 그럼 지혜가 예뻐 죽어요.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달라진다고. 그러면서 지 마누라 귀한 줄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부부 사이도 끈끈해지고 그러는 거야. 너 치료를 좀 했다고는 하지만 임신이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좌절감이 들겠니? 임신하고 싶어 안달난 사람들 임신 테스트 한 번씩 할 때마다 그렇게 기운이 쭉쭉 빠지고 절망감이 들고 그런다더라. 근데 인공수정 그게 뭐 나쁜 것도 아니고 현대의학의 발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겠니? 무슨 다른 시술, 수술 같은 거 하면 여자 몸도 상하고 그런다지만 이건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냥 미리 빼놓고 얼려둔 정자 빼다 주사 한 방 탁 맞으면 끝인데 뭐. 안 그래? 전 결국 시모 말에 설득을 당했어요. 시모의 설득은 하나부터 열까지 제 마음을 움직였고 그렇게 전 인공수정을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됐죠. 저는 한동안 미국에 머물면서 인공수정을 시도하게 됐습니다. 난소 쪽에 난포를 여러 개 키운 다음 난자 배란을 시키고 거기에 맞춰 얼려둔 남편의 냉동 정자를 주입해 인공적으로 착상을 하게 만드는 과정이었죠. 그런데 이 인공수정이라는 것도 한 번에 쉽게 바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약 먹고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집에 와서 기다렸다 테스트하는 과정을 2번 반복했죠. 그리고 마침내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조카 며느리가 참 운이 좋네. 이 과정을 10번 넘게 반복해서 겨우 임신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2번 만에 바로 되다니 이거 너무 운이 좋은 케이스야. 애가 아주 잘 자라겠어. 시모는 내심 미국에서 아이에 머물렀다가 낳기를 바라는 눈치였지만 전 아이는 미국에서 낳을 테니 일단은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설득했고 그렇게 다시 한국 집으로 오게 됐죠. 그런데 시모가 절 설득하며 했던 말들과는 달리 남편과 제 사이는 전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이랑 저는 여전히 별것도 아닌 걸로 싸우는 걸 계속 반복했죠. 아니, 오히려 남편은 미국에 다녀오기 전보다도 비비꼬아 말하는 버릇이 더 심해져 있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보다 절 더 심하게 들볶고 툭하면 시비 걸고 정말 진이 빠질 정도로 저희는 지긋지긋하게도 싸워댔습니다. 진짜 지겹다 지겨워. 어떻게 이렇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대 당신은? 나 임신까지 한 몸이야. 다른 집 남편들은 자기 아내 임신했다 그러면 무슨 상장 모시듯 한다더라. 그런 것까진 바라지도 않아. 날 그냥 좀 냅두기라도 하면 안 돼? 넌 또 내가 이상하다 그 타령이냐? 다른 남자들이 좋으면 그 남자들이랑 결혼을 하지. 다른 남자애를 낳으면 되지. 왜 나한테 또 지랄이야? 좋은 말만 듣고 좋은 생각만 해도 모자랄 텐데 그렇게 매일같이 싸워대고 스트레스를 받아댔으니 그게 아이한테 좋을 덕이 있었을까요? 결국 저는 유산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어. 이러다가는 내가 내 명에 못 살 것 같다 정말. 일이 이렇게까지 된 이상 나 이제 당신 얼굴도 보고 싶지도 않고 그놈의 임신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당신 집안이랑 더 엮여있고 싶지도 않아. 우리 이혼하자. 부모님들한테 뭐라고 말하려고. 당신 어머니한테는 알아서 말해. 난 우리 엄마한테 알아서 할 테니까. 저는 그렇게 처음으로 세상이 가라고 정해놓은 길에 반해 제 길을 찾아 나서게 됐고 남편도 순순히 이혼에 응해주게 됐어요.
그런데 저도 정말 미쳤죠. 바로 이 대목에서 저는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는 동안 남편도 저도 떨어져 있을 곳이 아직은 없는 상태였거든요. 집은 팔기로 했고 저도 남편도 이사를 나갈 생각이었지만 당장 집 구하기가 쉬운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소송 기간 동안 할 수 없이 한 집에 살게 됐죠. 이혼하자고 하기 전까지 우리 참 지독하게도 싸워댔었는데 오히려 왜 이혼 결정하고 나니까 사이가 더 좋아진 느낌이지? 안 그래? 그러게 말이야. 둘 다 마음의 정리가 다 돼서 그런가 봐. 이혼한 사람들이 이혼하니까 오히려 상대방 입장이 이해되고 나쁜 감정이 사라지더라. 친구처럼 오히려 잘 지낸다. 이런 말들 난 안 믿었었는데 할 것도 같네. 우리 이혼 물을 생각은 없어 혹시? 아니? 그건 아니야. 우리가 지금 잠깐 사이가 좋은 건 이미 끝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야. 어차피 곧 헤어질 사이라고 생각하니까 좋게 좋게 끝내고 싶어서 괜히 안 좋은 점 찾아낼 필요도 없고 딱히 단점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끝내는 게 맞아. 하지만 그런 마음 한편으로는 또 서로 마음이 편해지다 보니 몸이 끌리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눈이 맞아 딱 하룻밤을 보내게 됐는데 그게 화근이 된 거죠. 제가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된 건 저희의 이혼 소송이 거의 마무리될 즈음이었습니다. 법원에서 만난 전 남편에게 그 얘기를 전하게 됐죠. 저기 대호 씨,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 임신했어. 그때 우리 하루 같이 보냈던 날 있잖아. 아마 그땐 것 같아. 주수로 계산을 해보면 딱 그때더라고. 지금 솔직히 나도 너무 혼란스럽고 우리 소송도 다 마무리되는 지점이라 그렇게는... 그 순간 전 남편이 제 뺨을 날리는 거였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한 말이었는데 정말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개소리 하고 있네. 야, 나 부정자증이야. 임신이 될 수가 없는 몸이라고. 무슨 개소리야? 너 누구 애를 배 갖고 와서는 지금 내 앞에서 쇼하고 있냐? 어? 그러면서 제게 소리를 질러대는데 뺨을 맞은 당혹감과 분노도 잠시. 지금 내가 들은 말이 무슨 소리인가 싶어져 의아했죠. 아니, 잠깐만. 뭐라고? 무정자증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대체 언제부터? 그럼 내가 그동안 임신하려고 노력해도 안 됐던 게 내 상태 때문이 아니라 네 무정자증 때문이었다 이거야? 그럼 미국까지 가서 인공수정해서 임신했던 건 뭔데? 네가 무정자증이면 그게 어떻게 가능했던 거냐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얼버무리지 말고 똑바로 말해. 무정자증인 거 사실이야? 그걸 언제 알게 된 건데 대체? 너 여기서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 똑바로 말 안 하면 나 무슨 짓 할지 모른다? 저는 전 남편을 무섭게 노려보며 목소리를 깔고 말했고 전 남편은 제 귀에 한풀 꺾였는지 사실대로 털어놓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정말 놀랍고도 경악스러운 고백이 이어졌죠. 알게 된 건 결혼하기도 한참 전이었어. 미국 삼촌한테 검사받고 알게 됐지. 그땐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더라. 남자한테 그게 어떤 의미인지 당신은 모를 거야, 절대. 그리고 우리 엄마가 얼마나 놀라셨는지. 그야말로 우리 집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지. 가뜩이나 아들 하는 집안이니까. 아니, 그럼 그걸 다 알고서도 나한테 감쪽같이 숨기고 결혼을 시킨 거였어? 기가 막혀. 전에 당신이 결혼 초에 그런 말 했었잖아. 당신 집안이 우리 집에 비해서 좀 빠지는 축인데 어머님이 왜 그런 건 신경 안 쓰고 결혼시킨 건지 궁금하다고. 사실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 혹시 나중에 밝혀져서 문제가 생겨도 너무 막강한 집이면 난리가 날 수 있을 테니까. 기가 막힌다 진짜. 이 쓰레기 새끼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집이 만만하고 쉬워서 선택했다 이거네. 물론 그 이유만 있는 건 아니지.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참하고 성실하고 여성스럽고 아내감으로 엄마감으로 좋은 사람이니까 결혼하기로 한 거지. 그걸 칭찬이라고 하고 앉았다 이 새끼가. 야,
난 아무것도 모르고 임신 안 되니까 그게 다 내 탓인 줄로만 알고 있었잖아. 갑상선 문제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내가 그렇게 죄책감 느끼고 우울해하는 거 다 보고 있으면서 어떻게 넌 날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냐? 그렇게 전 남편에게 화를 득달같이 내다가 문득 이상한 점을 떠올리게 됐죠. 아니 그럼 무정자증이 최근에 생긴 일도 아닌 거면 나 임신은 어떻게 한 건데? 넌 1년에 한 번씩 미국 가서 대체 뭘 했던 거고 검사 받고 정자 냉동시켜놓고 그런 거 했다며. 근데 애초에 무정자증인 거 알았으면 뭐 달리 할 조치가 없잖아. 그럼 넌 그때 대체 뭘 한 건데? 그러자 돌아온 전 남편의 대답은 정말 세상 듣도 보도 못한 가관이었습니다. 우리 삼촌 병원에서 정자 기증을 받거든. 한국에선 그런 게 별로 흔하지 않은데 미국에선 많잖아. 그래서 거기서 정자를 골라서 너한테 임신시키려고 정자 고르는 걸 내가 한 거야. 내가 어쨌든 아빠가 될 거니까 내가 골라야 한다고 하셔서. 이 대목에서 전 정말이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악한 채 말이 탁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가 않더군요. 당장이라도 그놈의 멱살을 잡고 뺨을 올려붙이고 정강이라도 걷어차주고 싶었지만 온몸이 떨려와서 아무런 말도 아무런 행동도 못한 채 얼어붙어 있어야 했죠. 근데 미국이잖아. 정자 기증을 온갖 인종들이 다 할 거 아니야. 백인, 흑인, 히스패닉. 근데 그런 정자 넣어봐. 당연히 티가 나고 말이 안 되잖아. 특히 동북아시아 쪽 사람들은 유교 사상이 공통적으로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 별로 선호도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무튼 자기 정자 기증하고 이런 거 잘 안 하거든. 근데 가끔 드물게 동북아시아 쪽 정자가 들어올 때가 있어. 한국계가 남긴 거면 더 좋고. 그러면 내가 이제 거기 가서 확인하고 그 기증자 건강 상태나 지능이나 이런 조건 같은 걸 보고 괜찮을지 결정을 해서 킵을 해놓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당신 데려가서 주입할 수 있을 테니까. 그 말 끝에서야 저는 겨우 입을 뗄 수 있었고 그리고 전 남편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그놈이 제 뺨을 날린 것보다 몇 배로 더 세게 몇 대는 더 때렸고 전 남편 놈은 지가 한 짓을 아는지 가만히 맞고만 앉아있더군요. 어떻게 그딴 짓을 하냐? 어떻게 그런 짓을 해?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애초에 가능한 일이냐고요? 아니요. 당연히 불법이죠. 당사자가 인공수정할 정자를 고르는 거야 당연한 절차지만 병원에서 인공수정 당사자의 남편이랑 상의해서 얘는 되고 얘는 안 되고 그러는 경우는 없는 거거든요. 그것도 당사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지 삼촌의 조카에 아니지 네 엄마까지 아주 가족 셋이 짜고 나한테 그런 짓을 한 거야? 어떻게 그런 짓을 어떻게 인간이 그런 짓을 하니?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오죽했으면 나도 방법이 너무 없으니까. 결국 요약하자면 그들은 한마디로 제 동의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거였습니다. 그 미국 삼촌이라는 사람은 의사니까 그런 걸 조작하기도 쉬웠을 거고 게다가 제 동의는 없지만 부부 중 하나인 남편이 모든 걸 다 알고 동의한 부분이니 더더욱 조작은 간단했겠죠. 게다가 외국인이 해외 병원에서 진행한 건이잖아요. 지금처럼 당사자인 저한테 들키지 않는 이상 불법인 걸 잡기는 더 어려웠을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결혼 전부터 1년에 냉동정자 한 번씩 꾸준히 얼려놨었다는 말도 거짓말이었고 무정자증인 걸 숨기면서 지 아들이 애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생각해낸 게 바로 다른 남자 정자로 임신을 시키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같은 한국인의 정신병력도 신체적 이상도 없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조건도 좋은 정자를 찾아내자 급히 서둘러 나를 미국으로 데리고 간 거였던 겁니다. 그리고는 뻔뻔하게 남자 구실 못하는 전 남편 놈을 대신해 다른 남자의 정자를 저한테 주입해 인공수정을 시킨 거였고요. 아니, 진짜 단단히 미친놈들 아닌가요? 세상 어떤 여자가 누구 것인지 정체도 모르는 남자의 정자를 자기 몸에 수정시키고 싶어 하겠냐고요. 제가 그렇게 기증받은 정자로 임신을 하겠다고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실을 숨기고 전시가 가족들 지들끼리 쿵짝을 맞춰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꾸몄다는 게 정말 토가 나올 정도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슨 짐승 새끼들도 아니고 그렇게 자손번식 타령해 가면서 아들 낳으려고 압박을 해대더니 진짜 짐승 새끼들 맞네. 아니 이건 동물들한테 못할 말이지.
동물들은 그런 짓 안 하니까. 이 짐승만도 못한 버러지 새끼들. 니들은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그딴 쓰레기 같은 짓을 할 수가 있냐? 이제 알겠다. 네가 왜 그렇게 나한테 지랄지랄을 해댄 건지. 네가 뭐 때문에 그렇게 열등감에 쩔어 있었는지 이제야 다 설명이 되네. 그치? 남자 구실 못한다는 그 열등감에 쩔어서 되도 않는 걸로 나한테 시비 걸고 사사건건 비과댔던 거야. 임신하면 나아질 거랬더니 전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해진 것도 그 이유였네. 내 몸에 다른 남자 정자 심어서 임신까지 시켜놨으니 네 그 쪼잔하고 옹졸한 심성에 질투랑 시기심이 폭발을 했겠지. 왜 아니겠어. 그러니까 날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던 거잖아. 아니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제가 전 남편 놈을 향해 길길이 날뛰며 분노하자 한동안 가만히 그 화를 들으며 앉아있던 전 남편은 얼마 뒤 도리어 너는 뭐 잘했냐며 저를 역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래, 그건 잘못했다. 너 속인 것도 잘못했고. 근데 넌 뭐 잘했냐? 내가 무정자증인 건 그렇다 치고 넌 이혼 소송 다 마무리하기도 전에 딴 놈이랑 바람 피우고 별짓 다 하고 다니다가 애까지 뵌 거 아니야. 이건 뭐 더한 소송감 아니야? 불륜의 혼의 모식이 그건데. 그리고 누가 알아. 그동안 같이 살면서는 또 뭔 짓을 하고 다녔을지. 아냐? 미친 소리를 하고 앉았네. 야, 내가 네 새끼 같은 인간인 줄 알아? 이게 먼 눈에 뭐만 보인다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씨부리고 앉았네. 야, 난 그런 면에서 하늘에 부끄러움 한 점 없는 사람이야. 전 정말이지 이 부분에서 100% 아니 1000% 당당했어요. 전 정말 억울했다고요. 하늘에 맹세코 저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심지어 저는 제 전 남편이 첫 남자였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결혼 전에도 전 제대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기껏해야 데이트 몇 번 하다 어그러진 게 다였고 연애다운 연애는 선바 결혼한 전 남편이랑 신혼 초에 한 셈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내가 심지어 결혼에 무슨 딴짓을 하겠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완전 평생을 공부, 일, 그것밖에 모르면서 살아온 범생이었고 결혼해서는 임신이랑 제 건강 문제 때문에 다른 데 쓸 에너지도 아예 없었는데 그 와중에 무슨 바람을 피우고 다니겠냐고요. 그럼 무정자증인 내 애를 뱉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절대 아니야. 나도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는데 절대 아니야. 내가 너 말고 무슨 누구를 만나. 그런 일 단 한순간도 없었어. 혹시 제가 무슨 술이라도 마시고 클럽이라도 다니는 사람이었다면 혹시 하고 의심이라도 하겠지만 저에겐 그럴 여지가 단 0.00001%도 없었거든요. 전 술을 마시는 사람도 아니고 정신을 잃고 어디서 그런 일을 벌일 일도 절대 없었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일도 절대 없었으니 저로선 정말 답답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그런데도 무정자증인 전 남편이 살아있는 증거랍시고 전 시간은 제 말은 믿지도 않더군요. 전 시모는 저를 천하의 쓰레기 취급을 하며 날뛰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임신을 해 있는 내내 저한테 전화를 걸어 퍼부어대는 통에 전 거의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었어요. 이 천하의 목 같으냐. 그렇게 얌전한 척 조신한 척은 다 하고 있더니 감히 우리를 속이고 뒤에서 그딴 짓을 해? 나 속이고 뒤에서 음흉한 짓 한 건 당신들이잖아. 어따 대고 나한테 연연거리면서 함부로 굴어? 그리고 이제 나 당신들이랑 가족 아니야. 이렇게 함부로 전화해서 함부로 말할 당신 며느리 아니라고. 너 딱 두고 봐라. 내가 이혼소송 다시 걸어서 네 인생 꼭 골로 가게 만들어줄 테니까. 전시모의 협박이 날이면 날마다 이어지는 통에 저는 결국 전화번호까지 바꿔버렸죠. 그런데 일단 당장의 억울함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일단은 애가 태어나봐야 유전자 검사를 하든가 해서 제 억울함을 증명이라도 해보일 텐데 임신을 한 기간 동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출산 전에 친자 확인 검사하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라 일단은 아이가 태어나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이러다 미칠 것 같아. 번호 바꾸고 차단하니까 이제 아이에 찾아와서까지 난리를 치더라. 나 이렇게 못 살겠어. 계속 저렇게 지랄해대는데 어디 외국 병원에 혈액이라도 보내서 검사해버릴까? 나 이대로 진짜 4명에 못 살 것 같아. 됐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어차피 너만 당당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떳떳한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소신대로 하면 돼. 기다려보자. 그리고 너 그 집 놔두고 우리 집 들어와 지내. 이 집은 고서방, 아니 그 자식도 모르잖아. 어차피 너 이제 직장도 옮겼고 번호도 다 차단하고 바꿔버렸고 그럼 그놈들도 못 찾을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전 엄마 말대로 임신한 기간 동안 완전히 연락도 두절하고 그 가족들로부터 피해 살았고 출산까지 무사히 마쳤죠. 그렇게 간만에 아주 마음이 편해졌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시모가 어떻게 찾아낸 건지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가게까지 찾아와서 소리를 질러댄 거예요. 저희 엄마 가게는 제가 이혼하기 얼마 전에 자리를 옮겼던 터라 전 남편 놈도 정확히 자리를 모르고 있었는데 전시모가 대체 어떻게 수소문을 해서 거기까지 찾아온 건지. 야, 뻔뻔한 거 봐라. 이렇게 지 딸 숨겨주고 있으면서 부끄럽지도 않아? 이봐, 이 여자야. 네 딸이 한 짓이 부끄러운 줄은 알아? 이혼 마무리하기도 전에 외간 남자들이랑 뭔 짓을 하고 돌아다닌 건지. 이 땅 구멍가게 하기 전에 네 딸년 간수나 잘해 이 여자야. 어디서 뭘 배우고 컸으면 그딴 년이 됐는지 내가 그년이 며느리였던 시간이 수치스럽다 수치스러워. 전시모는 가게 손님들까지 있는데도 아랑곳 않고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 운운하면서 절 완전 몹쓸 년으로 만들고 있었고 부모님 가게에 와 소리를 질러대며 아나무인으로 구는 전시모를 완전히 입닥치게 한 건 엄마에게 연락을 받고 가게로 들이닥친 저였습니다. 이 인간아, 이거나 보고 날뛰어. 뭐야? 이게 뭐야? 제가 내민 종이를 본 전시모는 일순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죠. 그건 바로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전 씨가 인간들이 날뛰어대는 통에 조용히 지내며 태교하고 아이를 낳은 저는 아이를 낳자마자 바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됐거든요. 제가 혼자 가서 검사하면 또 조작했니 뭐니 괜한 말이나 오해만 나올까 싶어 아이의 전 남편을 데리고 가서 같이 검사를 받았고 그렇게 검사를 한 결과 역시 제 아이는 바로 전 남편의 아들이 맞았던 겁니다. 전 남편 놈은 크나큰 충격에 빠졌고 아직 미처 제 엄마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기 전이었던 모양이더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시모가 저희 부모님 가게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린 거였겠죠. 이걸 보고도 이따위로 굴어? 어디서 찾아와서 행패야 행패가. 그딴 파렴치한 짓들을 해놓고 감히 죄송하다고 사죄는 못할 망정 이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 말이야. 아니 이게 이럴 리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네 돌팔이 동생 새끼만 믿지 말고 네 아들 검사나 다시 시켜봐. 이 덜 떨어진 인간아. 전 소리를 지르며 당장 전시모를 가게에서 쫓아냈죠. 그리고 며칠 뒤 전 남편이 저희 엄마 가게로 찾아왔더군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말하더라고요. 검사 받아봤어. 나 무정자증 아니래. 물론 약한 건 맞는데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래. 의사가 하는 말이 일시적인 무정자증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 스트레스나 뭐 약물, 환경적 요인 그런 거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정자 생산이 중단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염두에 두지도 않고 왜 영구적 무정자증으로 그렇게 성급하게 결론을 내버린 건지 모르겠다고 막 뭐라고 하더라. 검사 여러 군데서 좀 받아보지 왜 그냥 그걸 고지고대로 믿었냐고. 그러면서 전 남편 놈은 그렇게 입이 닳도록 찬양에 대던 지 미국 삼촌 욕을 해대기 시작하더군요. 이게 다 삼촌 때문이야. 삼촌이 나한테 그런 진단 내리지만 않았어도 아니 나중에 알기라도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자연아, 내가 내 자식을 이렇게 놓쳐서 해도 되겠냐? 내가 너 속인 거 정말 미안해. 정말 그 점은 내가 죽도록 잘못했다. 그치만 그 애는 내 자식이잖아. 내 자식이니까 나랑 키우는 게 맞잖아. 내가 앞으로 또 애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러지 못할 거야 아마. 내 평생에 다시 없을지 모를 천운이라고. 이제 나한테 딸인지 아들인지 그런 건 중요하지도 않아. 내가 두고두고 잘할게. 내가 두고두고 빚 다 갚을 테니까 우리 다시 합치면 안 될까? 전 남편 놈은 제게 빌어대기 시작했지만 그 모든 일들을 다 겪은 마당에 제가 그걸 받아줄 리가 있겠나요? 제가 아무리 답답이었어도 이 일로 배운 게 있는데 말이죠. 장모님, 장인어른, 저 좀 도와주십시오. 네? 저 좀 한 번만. 이러지 말게. 그만 돌아가. 우리 딸이 싫다는 짓, 세상 어느 부모가 그런 짓을 시키나. 더군다나 그런 짓까지 벌인 놈들을 뭐라고 받아줘. 여보,
저 인간 당장 쫓아내버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저한테 말이 안 통하자 이제 우리 부모님까지 붙잡고 매달려 댔지만 저희 부모님도 이제는 더는 그 집 사람들을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았죠. 지난번에도 된통 당하고선 아주 치가 떨린 뒤였거든요. 결국 저는 그것들을 상대로 단독 양육권으로 양육권 소송을 걸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가게까지 찾아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온갖 말들을 퍼부으며 난동을 부려댔으니 그 부분을 담은 감시 카메라를 증거로 영업방해와 모욕죄로 전시모도 고소하게 됐죠. 전시모는 그렇게 꼬장꼬장하던 양반이 내 앞에 와 무릎까지 꿇더군요. 나 고소한 건 아무래도 좋다. 그런 건 다 상관없어. 하지만 양육권 소송만은 취하해다오. 이렇게 빌게. 응? 내가 미쳤어요? 나한테 당신들이 무슨 짓거리를 했는데. 와, 진짜 기가 막힌다 정말. 당신들 마음속에 양심이란 게 있기는 해? 나한테 그딴 만행을 저질러 놓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남의 정자 갖다 놓는 그거 진짜 난 완전히 무슨 범죄라도 당한 기분이라고. 알아? 근데 어떻게 감히 나한테 와서 아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 기도 안 찬다 진짜. 무슨 이런 쓰레기들이 다 있어? 놈들은 제게 항소까지 하면서 저항했지만 법원은 그놈들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양육권은 제가 단독으로 다 가져오게 됐고 전 그렇게도 바라던 아들이라고 한 번만 얼굴 보여달라고 해대는 그놈들에게 절대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뭐 그쪽에서 만약 법적으로 면접 교섭권을 요청해 오면 그때 다시 방법을 알아봐야겠지만 지금은 절대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없네요. 이놈들 지금도 저한테 주기적으로 번호 바꿔가면서 연락 오는데 올 때마다 다 차단 먹이고 계속 그럴 시 접근 금지까지 때려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았죠. 그리고 음성 메시지로 듣자 하니 전 남편 놈 무정자증은 아니지만 정자가 어찌나 희마리가 없는지 임신이 되기 어렵다는 얘기를 병원에서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룻밤 만에 임신이 된 건 정말 확률이 극도로 낮은 운 좋은 케이스였다는 거였죠. 내가 만약 재혼을 하게 된다고 해도 아이 낳기는 어려울 거야. 우리 애가 내 평생의 유일한 자식일 거라고. 이걸 내가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이게 얼마나 나한테 기적 같은 순간인지 당신도 알잖아. 이제 합치자느니 그런 말은 안 할게. 당신 마음이 그게 아니라는 거 나도 알아. 그래도 한 번만, 딱 한 번만 우리 아들 보게라도 해줘. 부탁이야. 제발 연락 줘. 그렇게 걸핏하면 메시지를 남겨대며 제발 아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빌어대는데 택도 없는 소리죠.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양육권 다툼이 일단 가장 우선이었지만 저한테 한 가지 더 꼭 처벌을 받게 하고 복수를 해줘야 할 부분이 있었잖아요. 바로 사기쳐서 저한테 다른 남자의 정자를 인공수정한 거 말이에요. 이건 정말 두고두고 수치스럽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행위였죠.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잖아요. 전 변호사와 논의해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소송을 걸게 됐습니다. 이 부분 승소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일단 이 사례로 판례가 거의 없기는 합니다. 이런 문제가 흔한 건 아니라서요. 우리나라에서 판례를 찾기는 어려웠고 미국에서 몇 년 전에 대대적으로 이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때도 주마다 법이 달라서 논란이 좀 크게 된 모양이에요. 아무래도 이 인공수정이라는 것 자체가 시작이 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기도 했고 이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기엔 아직 토대가 충분치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일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게.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모르는 남자의 정자를 내 몸에 넣었고 심지어 임신까지 했어요. 그걸 한때 제 가족이었던 인간들이 사주한 거고요. 이거 엄연히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아닌가요? 네, 그렇죠. 말씀하신 부분들 심정적으로 충분히 다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다만 유사 사례가 별로 흔치 않은 케이스라 좀 긴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땐 이미 우리 의뢰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논리가 아주 분명하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제가 이 점에 대해서 향후 생길 피해 사례가 없도록 판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변호하겠습니다. 승소 확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믿고 이번 건도 같이 가봅시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저번 건들도 그렇고 매번 이렇게 고생해 주셔서 감사해요. 같은 여자로서, 아니, 그 전에 인간으로서 이런 문제는 정말 공명심마저 들어요. 바로 잡아야죠. 저 이런 거 하려고 변호사 된 겁니다. 지금 이 소송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분명 저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꼭 승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꼭 이겨서 놈들을 더 나락으로 보내줄 생각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과연 제 얘기를 어떻게 들어주셨을지 무척 궁금합니다. 저 답답이, 멍청이 하며 저를 한심히 여기셨을까요? 아니면 전시가의 인간들에게 혀를 끌끌 차며 함께 욕을 해주셨을까요? 지금 돌아보면 제가 참 어리석은 것도 맞았지만 한편으로는 전시가의 인간들의 그 치밀한 음흉함에 걸려들지 않기란 참 쉽지 않은 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별 희한한 인간들을 만나 정말 생각지도 못한 파렴치한 일을 겪었던 걸 생각하니 제 무난했던 인생에 갑작스레 던져진 파란만장 막장 스토리 같다는 느낌마저 드네요. 살다 보면 인연을 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선 좋은 인연만 만나시길 바라고요. 혹시 나쁜 인연을 만나게 된다면 꼭 피하시길 바랍니다. 쎄한 느낌이 오면 그건 내 안의 촉이 피하라고 소리치는 거라고 하더군요. 좋은 인연은 두 팔 벌려 맞으시고 나쁜 인연은 꼭 피해 가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